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의 눈과 입이 되는 프로그램 미디어 비평 당신의 TV 이영래입니다. 전북 PD협회가 주관하는 제23회 전북 PD상에 전주 MBC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이 모두 이름을 올렸습니다. TV 특집 부문에는 독서토론 한마당 북적북적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는데요. 북적북적은 도내 지상파 최초의 독서토론회로 지역의 독서 열풍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정규 프로그램 수상작은 평일 오전 11시 5분에 방송되죠. 전파사수인데요. 지역의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는 평가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전주 MBC는 시청자 여러분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를 발굴하고 전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의 시선으로 전주 MBC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는 시간. 첫 번째로 만나볼 코너는 이달의 시청자위원회 시간입니다.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위원으로 구성돼 월 1회 회의를 진행하는데요. 2월 시청자위원회에서는 전주 MBC 프로그램에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그 현장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다정다감이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에 했던 다정다감보다 정말 다정다감하게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 캄보디아 에서 나왔던 그 분의 이야기도 그렇고, 제 베트남 자원봉사 갔던 그 두 번째 편에 대해서도 잘 봤는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베트남 부부도 그 기존에 이렇게 참여하면서 나왔던 분들보다 조금 더 이렇게 참여자의 스펙트럼이 넓어진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좋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또 한국에 살면서 한국의 또 다양한 어떤 자원봉사도 하고 뭔가 본인들의 삶에서 더 다양한 영역으로 넓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좀 좋기도 했어요. 근데 조금 이제 아쉬웠던 것은 그게 이제 이 베트남 그 당사자들을 만나는 과정, 그리고 캄보디아 또 주변인들 만나는 과정은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또 한국 사람들과 조금 더 만나고 교류하는 부분도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었었고요. 뭐 앞으로 다양한 모습이 나올 거라서 좀 기대가 되었고, 자원봉사와 관련해서는 보통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보육시설에 굉장히 좋은 물품들을 가져다주고 끝나고 헤어질 때 아쉽고 막 이런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실은 이제 최근에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 더 자립하고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또 돕는 모습들도 좀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자원봉사가 단지 이렇게 가난한 국가에 뭔가 우리가 시혜적인 이런 것으로만, 그러니까 시혜적인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만 비춰지지 않게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잠깐 들었습니다. 어쨌든 좀 더 다정다감하게 나오는 지점이 좋았고요. 외국인들 지금 그 근로하는 것과 관련해서 계속 이제 보도를 해주고 계시는데, 1년 의무 복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처럼 지역을 그저 다녀가는 데 그치는 외국인 인력이 적지 않아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2024년 선발부터는 최초 취업한 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할 것을 요건으로 비자를 발급한다는 것. 사실상 의무복무 제도를 만든 겁니다. 1년의 의무복무 기간 설정에 일단 제조업체들은 안정적인 노무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 복무라는 표현은 군대에 복무한다 할 때 찾아보면 또 군 복무할 때 쓰는 복무라는 표현인데, 이게 복무라는 표현이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확인을 한번 해주시거나, 그래서 이게 1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인 거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 표현은 좀 바꾸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제 연결해서 또 다음 보도가 의무복무 또 제도 시행이 되는데, 외국인 가족에 대한 행정회사 관리 지원은 현재 없고 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이제 법무부 소관이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실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또 되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보도를 하고 계시는 그 이제 맥락에서 한 번 더 또 이후에도 보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좀 가져봤습니다. FM 모닝쇼 다큐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인트로에서 방송 30년의 의미 부여를 이제 평범한 시민들의 30년의 의미를 부각을 하고, 이후에 이제 김차동 모닝쇼의 30년을 의미를 찾아가는 구성이 굉장히 좋았고요.
30년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30이니까 30년 된 거죠? 딱 30년.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는지 모르겠네요. 30여 년 동안 힘도 들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재밌게 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30년 젊었으면 더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꿈만 같지? 그때 생각하면은 재밌게 지나갔어. 아무튼 젊은 세월에 재밌게 지나갔어. 1만 950일, 26만 2,800시간. 30년은 누구에게나 만만치 않은 시간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앞만 보고 달려온 전쟁 같은 시간, 어떤 이에게는 한 아이를 길러낸 기적 같은 시간, 어떤 이에게는 눈 깜짝할 새에 사라지는 찰나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김혜영 씨의 그 내레이션이 굉장히 따뜻한 방송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잡아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고, 또 저는 중간중간에 그 모닝쇼에서 자주 들었던 추억의 팝을 한 줄의 메시지와 함께 한 3번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흘러가는 저 구름은 내 맘처럼 정처 없이 떠돌다가 어느 기슭에 쉬어갈까. 그걸 보면서 한편의 시집을 신앙송을 좀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이 좋았고, 다만 이제 좀 아쉬웠던 건 이 방송 50분의 프로그램이 이제 이미 이제 FM 모닝쇼를 듣고 있는 청취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 머물러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김차동 모닝쇼가 다른 방송과의 차별성을 갖는 게 10가지 코너들이 굉장히 알차게 2시간을 채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 50분간을 볼 때 다 이해가 되고, 그냥 어떤 굉장히 그 김차동 씨의 그 재능과 뭐 입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이 방송이 기존의 청취자 대상을 벗어난, 그러니까 김차동 모닝쇼를 몰랐던 사람들이 이 다큐를 보고 FM 모닝쇼를 좀 듣게 되는 그런 컨텐츠로 조금 더 후반부에 배치를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개인적으로 욕심을 좀 했는데요. 김차동 모닝쇼에 대한 그 컨텐츠 자체에 대한 부각이 조금 덜하고, 그냥 30년 된 진행자에 대한 덕담 위주의 좀 진행이 조금은 좀 아쉬웠다. 하지만 이제 이 어쩌면 라디오 방송 역사에 이런 분을 다시 조명하는 다큐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보면, 저는 또 20년 넘는 애청자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월 14일 전북이 참 좋다. 이 방송도 아주 눈을 뗄 수 없게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세 분이서 진행도 아주 재미있게 잘 해주셨고요. 특히 그 어린이 창의 체험관, 그다음에 도내기샘 국민체육관은 저희 몰랐거든요. 근데 참 유익한 그 정보를 소개해 주시는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특히 이제 겨울철에 집안에서 주로 있어야 되는 때 복합 체험형, 그다음에 놀이시설, 뭐 어린 아이들에게는 창의력과 인지 능력을 굉장히 높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것 같고, 또 마지막에 그 리포터가 웃음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고 도전이 있는 곳에 재미가 있다는 그 멘트는 참 머리에 남았었습니다. 웃음이 있는 곳에 건강이 있고 도전이 있는 곳에 재미가 있다. 일상에서 즐기는 놀이, 그 행복을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 함께해요. 저 수첩에 그래 웃음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지, 도전이 있는 곳에 재미가 있을 거야, 뭐 그런 것을 되새기게 해주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어쩌면 시골 보면서 그 전에도 마녀들의 포레스트 굉장히 재밌게 보고 했지만 그때는 이런 개인이 있구나, 이런 멋진 사람이 있구나, 이런 정도였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같이 고민도 나누고 그리고 포부도 밝히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이분들이 뭐 아주 소수의 그냥 작은 개인들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이러한 에너지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전북이 좀 들썩들썩 좀 변화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명절에 그 부안이 고향인데 내려갔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이런 명절이 아니면은 젊은이가 진짜 없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좀 쓸쓸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프로그램 보면은 이 부안에 많은 청년분들도 나오셔서 같이 뭔가 으쌰으쌰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 희망을 보면서 이렇게 연초에 이 시기에 이러한 방송을 한 것도 매우 시기도 적절하고 많은 희망을 준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포털 뉴스 100만 명 달성 축하드립니다. 포털을 좀 쭉 살펴볼 때 참 좋은 게 뉴스가 필요할 때 그 뉴스 칩이 있어서 그거 한꺼번에 쭉 볼 수 있어서는 그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를 매일 못 볼 때 그 유튜브로 들어가서 오늘의 이슈를 쭉 살펴보면 어떤 게 중요했지 하는 게 그게 다 안 보더라도 그 화면만 봐도 좀 알 수가 있고 또 그 관심 가는 부분은 눌러서 볼 수 있어서 오늘의 이슈도 따로 이렇게 해놓은 게 너무 좋은데 그리고 이제 신동진 보급종에 관한 그 종자관리 허술한 부분은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국립종자원이 곰팡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벽씨는 익산 창고에 보관 중인 300여 톤. 익산 시내 논 면적의 40%에 뿌릴 수 있는 벽씨가 날아갈 처지입니다. 벽씨 품종을 파악해봤더니 신동진벼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밥맛이 좋고 수확량이 많아 이른바 돈이 되는 벽씨. 지난해 돈의 재배 면적 1위를 차지했던 품종인데 올해 공급 계획량 1,060톤 가운데 30%가 타격을 입은 겁니다. 농민들로서는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고 그래도 그때 제때 적절하게 보도해 주신 거에 대해서 참 농민들이 얼마나 감사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더 체크 정말 재미있게 봤는데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사실 시청률이 좀 낮을 것도 같아요. 그렇지만 좀 더 뉴스를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다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의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자도 추범식에서 있었던 그 대통령 경호실 직원들에 의한 강성 의원 폭력 지하 문제 잘 보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몇 마디 말을 나누는가 싶더니 경호원들에게 입이 막힌 채 팔다리가 들려 강제로 퇴장당합니다. 행사장 계단을 타고 좌석 사이를 통과해 끌려나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생생하게 잡혔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은 강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인사말을 건네는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며 직언하는 와중에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의 제지를 받은 것. 결국 강 의원은 기념식이 끝날 때까지 행사장으로 돌아갈 수 없었고 기자회견을 자청해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단신 보도로 그칠 수도 있는데 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부분과 의견도 잘 해주셨고 최근에 카이스트 졸업생 어떤 소신 발언에 대해서도 좀 비슷한 그 대처가 지금 굉장히 좀 문제되고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도 MBC도 기사를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MBC가 이렇게 지역 이슈를 넘어서 어떤 현재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담아 주시는 부분들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의대 충원 문제 관련한 부분 보도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 의대생 충원하겠다, 늘리겠다라는 어떤 입장을 내기는 했지만 실은 그것이 이제 지역이라든지 공공의료 체계의 정책을, 그러니까 보건의료 정책의 관점에서 사실 나오고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실 한국 사회의 그 소위 의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공공적인 관점보다는 시장 과 자본에 사실은 맡겨놓은 채로 가고 있고 그것이 사실상 소위 성형이라든지 특정한 사실 분야에
집중이 된다든지 혹은 이제 의대생 늘리는 것 외에 공공의료 재개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부재한 상황에 대한 것들은 사실 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전주 MBC에서 할 수 있는 목소리, 지역의 어떤 소멸이라든지 지역의 어떤 삶의 문제를 계속해서 보도해 주시고 있는 과정이 있겠다 보니까 공공의대 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조금 더 이 의대생의 정원이 어떤 늘어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 정말 공공의료 시스템, 돌봄, 의료적인 돌봄의 체계가 잘 갖춰지도록 하는 정책의 방향에서 좀 더 이 문제 잡아주시면 보도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저기 시청자위원이 거의 만 4년이 지금 돼가고 있는 시점이라서 아마 그 이제 곧 끝나는데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또 변하는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주느냐는 그 역할에 있어서 저는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조금 더 날카로운 칼날을 가지고 날카로운 시선을 가지고 견제하고 소식을 전하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좀 둔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제대로 인지하고 변화시키는 요인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자 위원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한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주 MBC 프로그램 가운데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이달의 프로그램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분으로 전주 시민미디어센터 최성은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근황 토크라고 한번 해볼까요? 네네. 지난 2월 중순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개국했습니다. 본부장을 맡고 계시던데 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지상파 라디오 방송국이고요. 네. 전주 MBC 라디오와 좀 다른 점이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전주 지역에서만 들릴 수 있는 라디오 방송입니다. 네, 전북 지역 전체가 아니라. 네네. 네. 물론 뭐 어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들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라디오를 통해서는 전주와 전주 인근 지역에서만 들릴 수 있는 라디오 방송이고요. 그렇군요. 두 번째 다른 점은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일반 전문가 아나운서 분들이 아니고 일반 시민분들입니다. 일반 시민분들? 네네. 시민분들이 직접 방송을 제작하시고 또 진행도 하시고 기술도 보시고 시민분들이 직접 만드는 라디오 방송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더 많은 우리 이웃들 그리고 우리 마을의 이야기가 전해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달의 프로그램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어떤 프로그램 선정하셨나요? 네, 오늘은 좀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새해가 되어서 특집 프로그램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전주 MBC 신년 특집 3부작 어쩌면 시골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져왔습니다. 화려한 무대를 찾아 서울로 도시로 향했던 시절 재개식으로는 떠나야 할 곳, 잊어야 할 곳이었죠. 청년들이 뿌리 내리려는 시골, 저는 그곳이 궁금했습니다. 그들은 왜 시골에 사는 걸까요? 농사를 이렇게 지으면 되게 신비롭고 놀라운 순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논밭 산에서 만나는 너무 경이로운 마법 같은 순간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삶의 가능성을 찾아 새로운 인생의 페이지를 쓰는 청년들. 어쩌면 시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인지도 모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숨은 보석들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농촌이 가지고 있는 힘 그리고 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청년이 모여드는 시골에는 지금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린 또 다른 무언가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 특집 3부작 어쩌면 시골을 선정하셨는데요. 방송을 보시면서 좀 중점적으로 살펴본 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제목에서 나타나는 그 시골이라는 공간과 그리고 삶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봤어요.
보통 방송에서 시골 또는 뭐 농촌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보면 일종의 어떤 정형화된 틀에서 좀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골의 삶을 뭐 낭만, 전원의 삶, 뭐 목가적인 삶, 뭐 이런 아름다운 그런 풍경으로 그린다거나 아니면 뭐 낙후된 공간이나 뭐 힘든 삶, 뭐 같은 어떤 동정의 시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그동안 뭐 지역민의 일상과 삶을 잘 보여주었던 전주 MBC가 이 특집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과 그리고 시골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보여주고 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자 하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1부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이 소제목이 시골에는 청년들이 살아요였습니다. 이 마녀들의 포레스트 기존 출연자들 중심으로 이 시골에 사는 다양한 청년들을 만났는데요. 혹시 기억에 남는 청년 공동체나 활동이 있으셨습니까? 네, 출연자 모두가 다 공감이 가고 다 기억이 남는데요. 지역을 지키고 또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지역에 좋은 영향력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자기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의 가치나 방향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맞습니다. 지역을 통해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또 그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는 부안, 장수, 김제 지역의 청년들 이야기가 공감 가고 지역과 시골의 삶과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특히나 제가 미디어, 뭐 문화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다 좋지만 이 장수에 계신 지역 청년들. 여기에서 산으로 간 사공들의 로컬 라이프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우리의 입장이어서 그냥 로컬 매거진 한다면 공에 대한 그 키워드들을 그냥 여기에서. 산사공 청년들은 장수 청년들의 삶을 담은 로컬 매거진을 만들었는데요. 전원생활, 뭐 은퇴 이후의 삶, 뭐 이런 거 말고 청년들이나 좀 젊은 사람들이 지역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들을 좀 다양하게 담고 싶었고. 방과 후 교육, 뭐 지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청년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그런 매거진을 만드는 그런 지역 장수 청년들의 이야기가 저는 좀 더 기억에 남는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기존 좀 시골을 다뤘을 때 좀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난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럼 2부 얘기를 해보자면 이 로컬 푸드를 활용해 전통주부터 수제 맥주까지 술을 빚는 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누룩이 1% 이상이 들어가야지만 술이 빚어져요. 그래서 이제 1% 이하로 들어가는 거는 일본의 입국을 사용했을 때 굉장히 소규모로만 판매하고 있는 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전통주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모여서 직접 술을 빚고 전국의 다양한 술들을 맛보고 공유하면서 전통주의 매력에 빠져들죠. 저도 맛있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전통주가 2,000여 개라고 하니 언젠가는 저도 그 모든 맛과 향에 취해보고 싶습니다. 지역에서 지금 양조장하면서 하는 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공부해서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즐겁고 그리고 다른 분들의 의견도 같이 들으면서 알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제가 도시에서 되게 찌들어 사는데 그래서 살다 오니까 너무 좋네요. 이 소제목이 시골의 주인공인데요. 이 주가 술주할 때요. 네. 이 지역의 술 문화를 통해서도 이 지역성이 잘 표현됐는데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다? 네, 아주 새롭고 흥미롭고요. 저도 뭐 많이 배웠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지역의 전통주나 술 관련 컨텐츠 그리고 이를 창조해 나가는 청년들의 도전과 노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고요. 지역 전통주 그리고 지역의 연관성 그리고 이를 지켜나가고 거기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청년들의 이야기가 이 프로그램의 방향성과 잘 연결되고 있다고 생각됐고요. 다만 아쉬운 점이 좀 있었는데 이 전문가 증언뿐만 아니라 전통주와 관련된 기존 옛 자료나 그다음에 기록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연결이 되었으면 더 풍부한 스토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 프리젠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마녀들의 포레스트 MC였던 이문식 씨가 프리젠터로 참여했습니다.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극장이나 공연장, 미술관은 없지만
사시사철 변하는 자연이 그 자체로 공연장이 되고 갤러리가 되는 시골. 이 시골이라는 하얀 도화지에 예술적 감성을 더하는 청년들은 어떤 친구들일까요? 그러니까 전 놀란 게 이 죽산면 이게 쌀농사를 많이 짓는 데인데 젊은 사람이 있다는 게 진짜 희한해요. 이 시간에 이러면은 농촌이 좀 많이 활력소가 되고 힘이 생길 것 같아요. 어때요? 활력소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에서 자리 잡음으로써 더 젊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혹시 프리젠터 역할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임숙 씨가 출연자와 잘 동화되고 또 재미를 가미하면서 잘 이끌어줬고요. 무엇보다도 보통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 하면 너무 이렇게 프리젠터가 좀 붕붕 뜨고 예, 분위기를 띄운다거나 좀 가식적인 그런 형태를 보여주는데 그렇지 않고 담담하게 또 이야기를 이끌어주시고 때로는 거기에 농담을 또 섞어가면서 분위기를 좀 잘 유화스럽게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확실히 좀 위트 있고 진정성 있게 다루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물론 이렇게 좋게 보시긴 했지만 조금이라도 좀 아쉬운 점은 없었을까요?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진행이나 나레이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크게 특별하게 흠잡을 때는 없었고요. 조금 거기서 체험의 형태를 조금 더 보여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직접 생각을 참여하시는 방식으로.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마 다음에 참가하시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시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어쩌면 시골 이 특집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골을 다시 생각해보는 이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일반적으로 이 시골이라는 단어에서 사람들이나 뭐 낭만, 힐링, 목가적, 뭐 낙후, 뭐 이런 형식적인, 것들을 다뤄주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시골과 시골에서 살고 계신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가치와 방향성 그리고 시골의 지역의 잠재력 그리고 또 뭐 너무 희망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하는지 그런 지점들을 또 담아내는 것이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애초에 이 프로그램이 담으려고 했던 가치나 메시지가 잘 구현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잘 담아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시골의 가능성 그리고 달라진 시대의 우리의 삶과 농업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었고요. 근대화, 뭐 현대화 과정에서 우리가 빠르고 획일화된 그런 사회의 삶이 최근에는 다양성, 뭐 독특함, 뭐 가치지향적 그리고 느림을 추구하는 어떤 의미 있는 삶의 시대로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 시골의 삶과 또 활동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 그리고 이제 무엇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지 생각하고 또 그런 것들 화두를 던진 그런 프로그램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잘 만들으셨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뭐 일부는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고민들 그리고 지역에서 이렇게 정착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운 점 뭐 이런 것들을 잘 다뤄주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 좀 공론화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해서 좀 더 다뤄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부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한 명의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도 뭐 지역의 청년들을 뭐 키워내고 지역의 청년들이 정착하려면 온 마을, 또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뭐 행정 전문가들 모두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개인적인 어떤 노력과 방향성뿐만 아니라 행정 그리고 지자체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고민과 지점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하고 행정의 지자체에 담당을 하시는 분들의 또 이야기를 좀 담아내고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메시지는 전달이 잘 됐지만 좀 보충할 부분은 좀 있긴 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 2부가 방송이 됐고 아직 3부 방송이 남았습니다. 3부 소제목이 시골 희망의 씨앗을 품다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신작물 개발한 청년 농부, 퍼머컬처 그리고 씨앗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향에 대해서 재연을 해주신다면요? 네, 아주 기대가 되고요. 네. 왜 우리가 농업 그리고 또 새로운 가치를 담아내고 그리고 그 농업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히나 종자에 대해서 씨앗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좀 담아내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 담아낼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저도 살짝 봤는데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다만 이제 보통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거대한 담론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조금 지역의 삶과 밀착돼서 잘 다뤄지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노력들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관점들이 좀 담아지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주 MBC 신년 특집 3부작 어쩌면 시골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주 시민미디어센터 최승은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일반 시청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전주 MBC 프로그램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다정다감을 보고 내 다문화 수용성 점수는 몇 점이나 될까 고민해봤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누군가의 친구이자 이웃, 가족으로서 한국에 스며든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는데요. 어떠한 이벤트를 연출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장면들이 다문화를 위해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줬습니다. 우리도 낯설어지는 한국 전통 문화 콘텐츠를 추가한다면 사회문화 통합과 K문화 보존에 도움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전북이 참 좋다 해서 다양한 생활체육센터를 소개해줌으로써 봄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저에게 맞는 시설들을 선택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주 토박이인데 전혀 몰랐던 많은 시설들을 알게 돼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보성 여행을 통해 보성을 대신 느낄 수 있어 매우 좋았습니다. 지금 같은 날씨에 가기 좋은 해수 녹차센터를 보면서 저도 당장 달려가고 싶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많은 기념품들을 설명해주는 장면도 좋았지만 아무래도 보성하면 녹차이다 보니 좀 더 다양한 녹차와 관련된 상품들을 조금 더 설명해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긴 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시청자분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칭찬도 있지만 날카로운 지적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시청자의 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전주 MBC가 되겠습니다. 시청자의 눈이 되고 입이 되는 미디어 비평, 당신의 TV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달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